(23번을) 보겠습니다. 사인바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보면 게이지 블록 등을 병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각함수 사인법을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기구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중심거리가 보통 100mm, 여기에서 이 사이의 중심거리가 100mm 또는 200mm를 가지고 제작합니다. 맞습니다. 3번 보시면 45도보다 큰 각을 측정할 때는 오차가 적어진다라고 했는데, 사인바는 45도 이하의 각을 잴 때 사용합니다. 45도보다 큰 각을 측정할 때는 오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45도보다 작은 각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사인 파이, 이 각도가 되겠죠. 여기는 이 각도, 이 면하고 이 면하고의 이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파이는 h분의 l인데요. 이 높이가 그냥 지면에서 하는 측정이면 오른쪽에 있는 h값을 정하고, 지금과 같이 지면이 따로 되어 있는 높은 h와 스몰 h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큰 대문자 높은 축의 높이 빼기 작은 축의 높이를 길이로 나눈 값을 사인 공식을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은 26번을 보겠습니다. 기계 요소 중에 단면을 할 수 있는 부품과 할 수 없는 부품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품을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단면을 표시하지 않는 부품,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표시하지 않는 부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시하지 않는 부품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리브나 바퀴의 암, 그리고 기어 이빨, 그리고 축은 단면하지 않죠. 핀도 볼트도 너트도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와셔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면하지 않는 부품을 제거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면하지 않는 부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기아공차 기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기아공차는 이렇게 칸을 2개 또는 3개로 해서 나타내는데요. 앞에는 기아공차 기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값은 기아공차값, 그리고 A는 데이텀 지시기호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0.01, 가운데 보이는 이 숫자는 공차값을 이야기하고요. 2번은 모양공차라고 하는데, 2번 기호는 평행도 공차를 이야기하죠. 평행도 공차. 이 기호의 뜻은 평행도 공차를 이야기하고, 이 평행도 공차의 종류는 자세공차입니다. 자세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세공차입니다. 모양공차라고 하면 진직도 또는 평면도 또는 진원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양공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기호는 이 공차 종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죠. 맞습니다. 4번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는 바로 마지막에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부분 확대도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을 보면 특정 부분을 도형이 작아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나타낸 표현 방법이다. 맞죠? 확대할 부분을 굵은 실선으로 에워싼다고 했는데, 부분 확대도는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을 이용합니다. 가는 실선.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이 선을, 지금 여기 해설도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는데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가는 실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29번을 보겠습니다. 치수공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부품 1의 공차와 부품 2의 공차를 물어봤습니다. 치수공차라고 하면 최대 허용 한계치수와 최소 허용 한계치수의 차이를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부품이 가장 커질 때와 가장 작아질 때의 그 차이를 공차라고 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치수공차를 보고 위치수 허용차, 위에 적혀있는 수치와 아래 치수 허용차에 적혀있는 수치를 빼게 되면 바로 공차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부품 1의 공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수 허용차가 마이너스 0.01이었습니다. 이거 빼기 아래 치수 허용차 마이너스 0.02죠. 그래서 이걸 빼보면 플러스가 되니까 0.01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부품의 공차는 0.01이 되겠죠. 0.01. 그리고 2번 부품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치수 허용차 위에 보이죠. 그래서 0.05고요. 그리고 아래 치수 허용차 마이너스 0.02를 하게 되면 이 차이가 바로 공차가 되겠죠. 그래서 0.03입니다. 그래서 2번 부품의 공차는 0.03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IT 기본공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IT 기본공차는 치수공차와 끼워맞춤 공차를 정해진 모든 치수 공차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 IT 기본공차 등급은 01부터 18까지 20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난이도를 고려해서 구멍에는 -n-1 부여한다고 했는데 3번은 틀린 보기고요.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할 때는 구멍의 경우에는 6번부터 10번까지, 축일 경우에는 5번부터 9번까지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보시는 끼워 맞춤 공차, IT 공차에서의 끼워 맞춤 공차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구멍 같은 경우는 6번부터 10번까지를 적용하고요. 축일 같은 경우는 5번부터 9번까지를 적용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정면도와 측면도를 보고 평면도를 물어봤죠. 이런 이제 삼각법이나 투상법 같은 그림을 확인할 때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모양을 먼저 보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모양이 그대로 보여지는 이 모양을 찾아야겠죠. 이 부분은 그 모양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적당하지 않고, 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앞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선이 없죠. 그래서 정면도를 보고 먼저 판단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여기 있는 수문선의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이 선이 수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수문선으로 나타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번을 보겠습니다. 반지름 치수기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반지름 치수를 표시할 때는 양쪽 화살표를 모두 붙인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지름 라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반지름 기호는 한쪽 화살표를 주어서 뭐 R30 이런 식으로 한쪽 화살표를 붙여서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 2번, 치수를 기입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중심 방향으로 치수선을 연장해서 긋고 화살표를 붙인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품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반지름 값을 부여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 때는 이 기준선을 방향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이 위에다가 반지름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번이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면 반지름이 커서 중심 위치까지 치수선을 그을 수 없을 때는 자유실선이 아니라 Z자 모양의 실선을 써서 여기에서 반지름 치수를 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지름 치수는 중심을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37번을 보겠습니다. 투상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평면도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평면도라고 하면 위에서 본 그림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본 그림이 일단은 이 네모 부분이 그대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이는 게 이 네모 부분은 모든 그림이 다 확인이 되고 얘는 위치가 조금 어긋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완벽히 네모 모양이죠. 근데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여기도 사다리꼴로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면도로 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면도로 봤을 때 치수선에서 이러한 모양이 평면도에서도 옆에서 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보면 2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죠. 비스듬히 되어 있는 게. 하지만 1번은 이렇게 돼서 그대로 꺾여지지 않고 바로 각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옆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정면과 우측면을 확인하시고 평면도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을 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지시기호인데요. 여기에서 지시사항 D의 위치에 나타내는 것, 이 위치에 나타내는 것이 있죠. 이 위치에 나타내는 게 바로 줄무늬 방향기호를 이 위치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표면 파상도는 여기 위치에 표면 파상도를 기입하고요. 그리고 RA 값은 A 위치에 기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 기호의 기입 방법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